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판테온 일부 하늘을 품은 완벽한 원형의 신전. 부제. 인간이 신의 공간을 그린 방식. 프롤로그 하늘을 닮은 공간. 로마의 하늘 아래. 한 개의 완벽한 국가 천천히 빛을 품습니다. 그곳은 신들을 위한 집이자 인간이 하늘을 이해하려 한 건축의 결정체입니다. 판테온.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건축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돔을 자랑합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원형의 구멍, 오큘루스. 그 한 점의 빛이 공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1. 신전의 시작. 신을 위한 도시. 기원전 27년경 로마 제국은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끝내고 제국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판테온은 처음엔 아그리파가 세운 신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18년에서 128년 사이에 재건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신전이 아닌 로마의 정신과 기술의 절정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원했습니다. 1. 구조의 혁명. 완벽한 돔의 비밀. 판테온의 구조는 세상에 없던 형태였습니다. 정면은 전통적인 신전의 모습이지만 문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대한 원형 홀, 그리고 하늘을 향해 열린 하나의 구멍. 지름 43.3m의 돔은 지금까지도 철골 구조 없이 완벽히 서 있는 세계 최대의 무보강 콘크리트 돔입니다. 돔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재료 비율을 층마다 다르게 했습니다. 아래는 무거운 화산석, 위로 갈수록 가벼운 부석과 부스러진 벽돌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안쪽을 벌집처럼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 빛과 그림자를 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테온의 정밀한 구조적 미학입니다. 3. 오큘루스. 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 돔의 중심에는 직경 9m의 원형 구멍이 있습니다. 이곳을 오큘루스라 부릅니다. 로마어로 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빛은 오큘루스를 통해 시간마다 각도를 달리하며 돔 안의 벽면을 천천히 따라 움직입니다. 그 빛은 하루의 흐름을 보여주고 신의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비가 내릴 때면 그 빛이 물방울로 바뀌어 바닥 중앙의 배수구로 흘러갑니다. 하늘과 건축,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4. 비례와 완벽한 기하학의 조화. 판테온의 설계는 완벽한 수학적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돔의 높이와 직경은 모두 43.3m, 즉 하나의 완벽한 구가 내부에 그려집니다. 입구에 서면 천장이 바로 머리 위에 닿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밀한 원근 계산으로 인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게 설계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건축을 철저히 철학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판테온은 수학으로 그린 하늘이었습니다. 5. 재료의 비밀. 콘크리트의 탄생. 판테온은 세계 최초로 로마 콘크리트를 대규모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 로마인들은 푸촐라나라 불리는 화산재를 이용해 물속에서도 굳는 강력한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재료 덕분에 판테온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균열 없이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돔의 두께는 아래쪽이 6m, 정상부로 갈수록 1.2m까지 얇아집니다. 완벽한 하중 분산을 위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6. 신전에서 제국의 상징으로. 세월이 흘러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판테온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7세기 교황 보니파키우스 4세는 이 신전을 기독교 교회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판테온은 모든 신의 집에서 모든 성인의 집으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 덕분에 판테온은 로마의 다른 신전들처럼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7. 예술가들이 남긴 유산. 르네상스 시대, 판테온은 다시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는 이 돔의 비례를 연구하여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지배에 묻히고 싶다. 그의 유언대로 지금도 라파엘로의 에필로그 돌 속의 하늘, 판테온은 하늘을 그린 인간의 시도입니다. 그곳에서 빛은 신의 숨결처럼 흘러내리고 공간은 완전한 그 안에서 영원을 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돔의 곡선은 여전히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닮은 건축, 그것이 바로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신전 2부 빛과 공간의 철학. 로마의 판테온 신전은 단순한 돌의 구조물이 아니라 빛과 비례, 시간의 예술로 완성된 공간입니다. 1부에서 구조와 설계의 원리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빛, 공간, 철학, 그리고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하늘의 눈, 오클루스의 비밀. 판테온의 돔 중앙에는 지름 9m의 원형 구멍, 오클루스가 있습니다. 이 구멍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며 단 하나의 자연광만으로 실내 전체를 밝힙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빛이 회전하듯 이동하며 신전 내부의 시간의 궤적을 그립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빛을 신들의 시선, 즉 하늘이 내려다보는 눈이라 여겼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 빗방울조차 하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닥의 배수구는 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2. 완벽한 비례, 우주의 축소판. 판테온의 내부는 하나의 완벽한 구체를 절반으로 자른 형태입니다. 돔의 높이와 바닥, 원의 지름이 정확히 같습니다. 즉, 건축 전체가 하나의 정확한 구체 속에 들어맞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학적 완벽함을 넘어 우주와 신성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비례는 미학이자 신의 언어였습니다. 건축은 곧 신의 질서를 땅 위에 구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3. 빛과 시간의 건축. 하루 동안 판테온의 내부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침에는 벽면을 비추고 정오에는 중앙을 관통하며 저녁에는 입구 쪽을 감돕니다. 빛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계처럼 공간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특히 4월 21일 로마의 건국기념일 정오가 되면 햇빛이 정확히 입구 위에 아치에 닿으며 마치 신이 로마를 축복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현상은 판테온의 천문학적 설계 정밀도를 증명합니다. 4. 기독교 시대의 변용. 서기 609년 판테온은 기독교 성당으로 바뀌며 이교도의 신전을 넘어서 하나의 시간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든 신에게 바친 신전에서 모든 순교자에게 바친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신전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빛은 여전히 오클루스를 통해 들어왔고 그 빛은 더 이상 제우스나 마르스의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 하늘의 진리로 해석되었습니다. 5. 르네상스와 근대 건축에 남긴 유산. 르네상스 시대의 브루넬레스키는 판테온을 연구하며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설계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을 설계할 때 나는 판테온의 영광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판테온의 영향은 서양 건축의 돔 구조, 비례, 빛의 상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건축가들이 판테온을 인류 건축의 시원으로 바라봅니다. 6. 신전에서 공간 예술로. 판테온은 더 이상 종교적 기능만을 지닌 건축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 예술 작품입니다. 기둥과 돔, 빛의 구도, 그리고 올림까지 모두 설계의 일부입니다. 건축가 루이스 칸은 판테온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건축의 영혼이다. 판테온은 그 영혼이 실체를 얻은 유일한 공간이다. 7. 오늘날의 판테온. 지금의 판테온은 여전히 로마의 중심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 안에서는 관광객이 아니라
빛과 시간을 느끼는 방문자가 존재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공간은 새롭게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2000년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돌과 하늘이 만나는 이 공간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한 균형을 품고 있습니다. 8. 빛의 건축, 영혼의 상징. 판테온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류가 시간과 신을 이해하려 한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 시도는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